제가 느낀 건데 김신록 배우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들어가서 한 4시간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본인의 연기에 조금 만족하시는 배우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좀 철저하게 이건 좀 부족했다. 이건 더 잘했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연기를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둘 다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서 찍을 때는 이렇게 보여질지 잘 몰랐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기서 조금 뭐 더 했으면 좋았겠구나, 덜 했으면 좋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잘 나온 장면은 박수를 치는 너무 재밌다. 박수 쳤던 그 장면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세요? 최창재와 했던 많은 장면들 되게 재밌게 나왔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케미가 잘 맞았지만 또 방송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도 사인을 몇 장 해주고 오셨어요.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가 아니었나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본인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서요? 예, 일단 운전이 좀 능숙하지 않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잘한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가벼운 일들 처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메시지 같은 데 응답하고 메일에 회신하고 또 뭐 일정 같은 거 조율하고 다이어리 정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급할 때는 뭐 노트북에 원고 마감 같은 것도 하는데요. 잠깐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해요. 제가 느낀 건데 김신록 배우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들어가서 한 4시간 유튜브를 봅니다. 자투리 시간 네,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는 유튜브를 4시간 정도. 본인 것만 찾아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알고리즘에 끌려가서. 노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률 같은 걸 좀 그래도 신경을 쓰시는 편이에요. 몹시 신경 써요. 정말 솔직하십니다. 예. 이게 첫방 하기 전에 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매니저한테 첫방 몇 프로나 나올까 이랬더니 요새는 OTT가 있기 때문에 본방을 많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한 3% 예상한다. 그래서 제가 나는 느낌상 7%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랬더니 6.8%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뒤부터 쭉 이제 좀 올랐고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9화나 10화쯤에 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회차를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시청률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부담감이 또 있으시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떨어졌지만 우리 진양철 회장님께서 선망 증세를 보이시면서 바로 이게 회복을 해주셔가지고 아버지 덕을 봤습니다. 아버지 덕을 잘 보셨다. 댓글 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보는 드라마 이게 처음이다. 근데 엄마 아빠가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것도 처음이다. 뭐 이런 댓글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온 가족이 함께 봤습니다. 네. 3대가 나오는 것만큼 3대가 모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맞아요, 아니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 캐릭터 분석을 매우 철저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인물의 못난 부분과 못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영이란 그런 인물을 연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 역할이 이렇게 쓰여진 대로 해야 될 몫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냈을 때 그 장면들의 조합이 결국 그 인물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축해 준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제가 어떤 인물의 못난 부분, 못된 부분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진화영이라는 캐릭터가 마냥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고 저 위치에선 저랬을 것 같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아라는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인물이 되게 고군분투하는 인물인 맞아요. 거예요. 네. 집에서 가부장적인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오빠들한테 사실은 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시대가 또 남편한테 뭐 남편 그늘 뭐 이런 말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기 입지나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서바이벌형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사실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작가님의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항상 끝에는 겸손한 멘트를 꼭 이렇게.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김신록 배우 이런 솔직함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담백하고 투명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아, 정말 진솔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톤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 음. 1,400억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처절한 톤과 송중기 그 진도준이라는 조카 약간 이렇게 좀 맞아요, 맞아요. 견제할 때 그 톤이 굉장히 달라서 거기서 확실히 좀 호흡과 이런 것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여자가 만나는 인물들이 되게 여러 명 있잖아요. 뭐 맞아요. 오빠들, 아버지, 조카, 그리고 남편. 임상무님. 그래서 이 인물들에 따라서 역학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연기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그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예. 알겠습니다. 네. 김도연 배우와 이제 처음 합을 맞춘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도 연극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게 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연극을 하시지 않은 분하고도 그런 케미가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 둘은 또 어쩌면 그 공통점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런 거를 가져가 볼까 하면은 큰 리허설 없이 그냥 그 씬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극은 사실 무대에서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애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단련된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TVN에서 했던 방법이라는 드라마에서 무당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JTBC에서 했던 괴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오지화라는 형사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눈여겨보시던 지금은 아마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박성은 본부장님이실 거예요. 네. 그분께서 제가 2020년에 백상예술대상의 연극부문 여자연기상 후보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상을 받지 못했지만 레드카펫을 그때 처음 밟았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부자 연기할 수 있겠다. 부자 연기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셔서 재벌집 막내 아들 정대훈 감독님한테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극계에선 대단한 배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모를 보셨기 때문에 믿고 맡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사실 연극 쪽에 뭐 이렇게 필모가 당연히 TV나 뭐 영화 쪽보다는 많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배우는 또 아니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행운이죠.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었고 서울대 지리학과 한양대 연극영화학 석사 거기서 윤곽을 잡으셨고 한예종 가서 또 실무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쭉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강단에서도 10년 넘게 연기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탐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좀 와닿거든요. 맞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이 배우라는 직업을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어느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전에서 해보면서 쌓인 어떤 저의 경험적인 믿음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굉장히 들어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표현도 굉장히 적확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시던데 이것도 강단에서 10년 넘게 쌓인 노하우로 인해서 좀 빛을 발하는 건지. 이게 연기도 그렇고 사실은 소통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믿고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발신하는 대로 수신되지 않고 어떤 오해와 또 다른 창발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용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최대한 그래도 잘 전달해 보려는 제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겠죠. 꼼꼼하시고 네. 적어도 내 선에서 어떤 오류를 좀 줄이고 싶은. ENTP는 근데 MBTI ENFP. 찾아보니까 ENFP시더라고요. 네. 듣기만 했을 때 약간 ESTJ 이런 느낌도 드는데 ENFP인데 네.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뭐 분장실에서 후배들이나 스태프들이 스스로를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고. 아니면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철저하신 맞아요. 편이지만 평소에 김신록이라는 사람 자체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단순하고 네, 그렇게 맞아요.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그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했는데 탐구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냥 좀 있기는 좀 굉장히 걸어온 길이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는데 연기도 그렇게 좀 탐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탐구. 요새는 또 제가 탐구 말고 탐색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듬어 찾고 싶다.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바운더를 정해놓고 막 깊이 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렇게 더듬어서 좀 더 열어놓고 이렇게 감각해가면서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각해서 찾는다는 건 직접 부딪히고 네, 네,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 싶다라는 게 전 되게 느껴지거든요. 네, 진취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경험. 맞아요. 제 몸으로 좀 해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를 배워서 뮤지컬에도 도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요. 뮤지컬 배우님들이 보시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고 정말 공을 들여서 뭐 10년 가까이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좀 연기해보고 싶고 아티스트들과도 협업도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 낯선 거에서 배우가 할 수 있는 일로 배우의 몸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드라마 매체로 넘어온 지 매체라는 표현을 꼭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드라마 매체로 넘어온 지 이제 막 3년 차. 네. 아무래도 작품을 고를 기준이 흥미를 느끼거나 도전해보고 싶다. 이게 기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기준이라고 딱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보니 기준인 것 같네요. 예. 뭔가 좀 도전해 볼 수 있고 현장에서 몹시 현장성을 그 현장성이라는 게 그 실제로 발생하는 것 같은 감각으로 연기를 해내려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저는 궁여지책으로 연극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을 여기서도 이제 실험해보고 있는 거고 그게 재벌집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극적이다 보니까 이게 유효했는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정답이라고는 말 못하고요. 그냥 어떤 작품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쏠쏠한 재미.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셨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선 현장성이 잘 살아났네. 다음에 좀 더 자유롭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셨지 네, 그랬을 것 않았을까.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연극 무대뿐만 아니라 영화, 스크린에서도 또 방송, 드라마, OTT에서도 얼굴 뵐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배우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이고 편집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주접인 부분은 편집을 좀. 어떤 포인트가 좀 편집을 모르죠. 원하시는 거예요? 늘 집에 가면 생각이 납니다. 항상 재밌게 인터뷰를 하고 집에 가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때 넘쳤나? 뭐 이런 생각. 저는 늘 부족했다는 생각은 없고 넘쳤나 이 생각만 집에서 합니다.